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중년이 되긴 했지만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은 거 다 키로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들 다들 동의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비만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아에서 과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비만의 원인은 사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 산모의 임신성 당뇨나 산모의 지방 과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태어났을 때 그 태아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지 혹은 적게 나가는지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태어난 뒤에 가족들의 생활 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말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영아기 이후에 체질량 지수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5세, 7세경에 최저가 되고요. 그 체질량 지수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 우리가 지방 반등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자꾸 빨라져요. 5세에서 7세 일어나는데 그게 먼저 되면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거죠. 4세, 5세, 6세 때. 이게 바로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을 증가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 특히나 이 시기가 비만을 결정짓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잘 먹은 건 키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영양은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잘 먹이는 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분들이 손자, 손녀 좋아서 너무 잘 먹이시는데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아청소년의 비만의 합병증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또래들 사이에서 자꾸 조금 소외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거나 약간의 우울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왜곡과 섭식장애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이들도 자면서 코 고니까 수면 무호흡 생길 수 있고요. 또 기름진 거 워낙 많이 먹으니까 담석이나 아이들도 지방간 꽤 많습니다. 아이 때도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만성염증, 그리고 비만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성조숙증. 성조숙이 빨리 오면 또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정말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단순히 성장기라고 지켜보고 놔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소아청소년의 비만은 한마디로 생활습관의 개선부터가 그 시작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식사 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소아청소년은 성인과는 달리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꼭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의 비만 경우에는 사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식사를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비만아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 요법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조금은 서서히 이제 시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 세우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영유아기 아동기에는 편식을 교정해야 됩니다. 자꾸 좋아하는 걸로만 먹는데 아이가 안 먹는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음식만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고열량의 간식 섭취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보상으로 잘했으니까 요렇게 주시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단맛을 느끼기 위해서 아이들은 행동을 또 잘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한 조기의 지방 반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성인의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 때, 학령기에는 아무래도 가장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을 적정량 공급함과 동시에 중요한 게 활동량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는 사실 이제 성인과 비슷한 합병증들이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좀 구체적인 영양 상담까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타겟하는 게 좀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패스트푸드의 섭취는 줄여야 되고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과 음료 줄여야 되고요. 과일을 자꾸 갈아주지 마시고요. 네,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섬유질과 야채 뭐 당연히 잘 먹으면 좋겠고 아침 식사를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요즘 마트 가면 너무 포장이 대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포장으로 된 거를 구매하시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먹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제 신체 활동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요. 이 신체 활동을 아이들은 잘 해줘야 골격과 근육도 발달하고요. 특히나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성장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몸에 축적된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요즘에 학원도 많이 가고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해소되고요. 또 자신감도 높여주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식이 관리와 함께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해 주는 게 소화 비만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20분 정도, 한 60분까지의 신체 활동을 목표로 정하고요. 학습과 관련이 없는 스크린 타임은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꼭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부모가 참여하는 행동 치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소아청소년 비만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족 내에 비만한 분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인데요. 부모들이 밤에 먹으면 같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 후에 다 같이 간식 먹으면 아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비만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의 일상생활 환경이 아이에게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에 대한 것과 운동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아이의 교육보다 사실 부모를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아의 비만은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 단위로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가 잘 먹으면 정말 그것만큼 보기 좋고 너무나 이쁜 게 없지만 그 아이의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